예, 잘 보이십니까? 예, 예, 잘 보입니다. 예,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15세대 남자 환자인데 이게 저번에 7월 8월쯤에 이게 방학이 되니까 학생들이 좀 오더라고요. 그 학교에서 소변 검사를 했는데 뭐 딥스틱이겠죠. 거기서 뭐 혈뇨, 뭐 단백뇨가 보인다 그렇게 해서 왔는데 사실 보면서 제가 이거 그냥 봐도 되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좀 고민하면서 좀 준비해봤습니다. 뭐 특별한 케미스트는 아니고요. 한번 리뷰하면서 한번 봤습니다. 뭐 과거에상 특별한 건 없었고요. 뭐 패밀리스트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에서 혈뇨 있으니까 뭐 검사해봐라 그렇게 해서 왔더라고요. 첫 번째 6월 30일에 방문했을 때 뭐 일단 저희도 딥스틱 하니까 프로테인 음성이고 글루코스 음성, 뭐 pH 7.0, 오컬트 블러드는 원 포지티브 나왔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스코피에 보니까 RBC가 5개에서 9개 남자 학생입니다. WBC는 2개에서 4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뭐 한번 검사 초음파 정도 한번 해보자고 얘기는 꺼내니까 방학 때문에 하겠다 해가지고 그걸 한 달 뒤에 다시 왔더라고요. 사실은 두 번째 왔을 때는 정상이 되지 않았을까 기대하면서 봤는데 다시 오컬트 블러드는 양성이고 RBC는 5개에서 9개, WBC는 오히려 또 증가했더라고요. 랩은 뭐 요거만 한 건 아니고 비온 크레아틴하고 뭐 기본적으로 CBC하고 좀 했는데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초음파는 보시면 학생이 말랐는데 생각보다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오른쪽 키드인데 뭐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뭐 롱기튜드나 트랜스버스, 레프트도 사실 생각보다 잘 안 나와가지고 이게 뭐 그래도 일단은 봤을 때 뭐 실질 자체나 이런데 뭐 크게 문제 있어 보이진 않더라. 그리고 블레더까지도 오봤는데 블레더는 뭐 사실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 학생이. 예,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환자한테 보호자한테 엄마한테 설명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까지 그냥 기본적인 랩하고 초음파 검색이 충분한지, 아니면 초음파 할 때 아까 블레도 잘 안 보이는데 뭐 이거 시스토스코피라도 해야 되는지, 아니면 CT 아니면 다른 이미지라도 좀 해야 되는지, 아니면 혈액 검사도 그냥 기본 랩만 했는데 뭐 추가해야 될 게 있는지, 아니면 내가 백맥 전체에서 좀 빠진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리뷰를 하겠습니다. 저희 뭐 많이 보는 페리슨 20판에 뭐 헤마추리아 이건 뭐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똑같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일단 뭐 단백뇨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라. 그리고 RBC가 뭐 디스몰픽한지 RBC 테스트가 있는지 확인해라. 그게 있으면 뭐 저희가 볼 게 아니고 네프로로시스트한테 의뢰해서 리날 바이옵시를 의뢰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흔하게 많이 나타나는 게 뭐 WBC 나오고 하면 파이유리아 있으면 컬처해서 뭐 안티 쓰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뭐 이제 이미지 스터디, 그러니까 뭐 멀리그너시라는 브레드 쪽에 그걸 해봐라고 하는데, 그걸 한번 다시 정리를 하면 헤마추리아라고 일단 정리를 하면 현미경상 혈류를 얘기하죠. 그 뭐 하이파워 필드에서 2개에서 5개 이상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러면 헤마추리아를 뭐 어떻게 측정하느냐, 대부분은 이런 건강검진에서나 이런 데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딥스틱으로, 예,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하면, 뭐 딥스틱 하면 맨날 우리가 그 RBC 오컬트 블러드 포지티브 보면 나오는 게 마이오글로빈 유리아, 랍도 마이오라이시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게 뭐 생각보다 흔한 건 아닌데 항상 뭐 시험 나오면 족보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하는데, 뭐 그런 게 있는지 일단 감별을 하고, 그리고 단백뇨가 있는지를 확인해라. 단백뇨가 있으면 실제로 저희가 볼 게 네프로시스트한테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단백뇨가 없다고 하면 헤마추리아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서는 커먼 커즈를 쓰는 일단 스톤, 그 다음에 네오플라즘, 뭐 TB, 트라우마, 프로스테타이티스, 뭐 15살짜리가 뭐 이런 게 잘 있을 리는 없겠죠. 그리고 이런 게 보고 나서 그럼 그로스 헤마추리아인지 실제로 보고, 그러면 경우에서는 다른 퍼스트 리날, 그러니까 블레이드 캔서라든지 이런 것들 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고 하면 유린 테스트를 할 때 얼마나 많이 나왔을 때 이게 RBC를 의미를 둘 것인가. 보통 3개 이상이면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게 3번의 유의를 했을 때 3개 이상 나왔을 때 하위 파열 포인트에서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뭐 100개 이상 한 번 나오면 그냥 그로스 헤마추리아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뭐 사실은 뭐 해리슨이다 보니까 내과적인 질환이 서로 관련돼 있을 때 안티코아굴레이션이나 안티프레틀리스 쓰느냐, 와파린, 노악, 아스피린, 플로푸드 그대로 사용하느냐, 그렇게 얘기는 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거 자체 때문에 헤마추리아가 생기는 건 아니고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거에 좀 같이 동반되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약 썼는데 그냥 뭐 트라우마 히스토리도 없이 하면 한 번 정도 검사도 해봐야 되는 경우도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헤마추리아가 있는데 페인디스 헤마추리아가 있고 넌 디스모피 RBC가 있으면 유로제네타 네오플라즘을 좀 의심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전형적이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뭐 환자분들 봤을 때 뭐 여성분들이 뭐 바이오유리아 있고 박테리아 있고 헤마추리아 있으면 이거 인펙션 시스타이티스 아니겠나, 안티 쓰고 치료해보고 팔로우 하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여성분들은 남성분들하고 좀 달라서
실제로 이런 시스타이티스 이런 게 있으면 브루스 헤마츄리아가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티스고 좋아지면 진짜 깨끗하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딥스틱이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좀 4종을 쓰는데 이렇게 10종까지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8종 많이 쓴다고 하는데 이렇게 뭐 블러드나 pH 뭐 이게 생각보다 근데 뭐 딥스틱이라고 해서 그냥 푹 담가가지고 검사를 하다 보니까 별로 정확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학교 다닐 때 맨날 딥스틱 하면 폴스 포지티브의 가능성을 항상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센시티비티는 되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니까 RBC가 조금만 한 개나 두 개만 있어도 딥스틱에서는 양성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폴스 포지티브는 있을 수는 있어도 그 헤마츄리아에 대한 그 포지티브 프리딕티브 밸류라고 하나 그런 것들은 되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슈도 뭐 프록시데이즘 액티비티에 의해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 조금만 혈류가 있어도 실제로 딥스틱에서는 양성으로 나온다. 그렇지만 어쨌든 폴스 포지티브가 또 항상 많이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거 보면 디하이드레이션, 엑사이즈 이런 것들 뭐 아까 마이크로 헤모글로빈 유리아, 마이오글로빈 유리아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메스트레이션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유린이 알칼리화 됐을 때 그래서 pH 우리 딥스틱 볼 때 그것도 조금 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테리아 자체가 보통 시스타이티스로 인해서 블레드가 뮤코자 인절이 되고서 보통 헤마철 생긴다 생각하지만 그거 자체가 아니고 그람 포지티브나 그람 네거티브에 의해서 이게 아까 프록시데이즈 액티비티에 의해서도 실제로 펄스 포지티브가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펄스 네거티브인 경우에는 뭐 바이타민 C라든지 프로테인 유리아, pH가 이렇게 너무 떨어져 있으면 이게 음성이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근데 그런 경우도 원장님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딥스틱에서는 RBC가 3개에서 4개 나오는데 이게 그 마이크로스코피에서는 음성으로 나온다. 사실 그거는 시스템적한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그러니까 유린 자체를 상온에 한 1시간에서 2시간 놔두면 이게 RBC 자체가 헤몰라이시스가 되면서 실제로 딥스틱에서는 햄이 있으니까 양성으로 나오는데 그거는 그 마이크로스코피에서는 이 음성으로 나오는 그런 반대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NEJM이 이번에 이게 5월달인가 4월달, 7월달인가 그 실린 저널에 헤마츄리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서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하는데 보시면 뭐 다 아시다시피 이게 현명한 보면 이렇게 넌 디스몰피 그러니까 아이스몰피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RBC 모양이 잘 유지되어 있으면 요 같은 경우에서는 그 포스트 그 콩팥 그러니까 그 콩팥 자체 이후로 블레드나 이런 데서 되고 디스몰피 같은 경우에서는 글로메룰라 거기서 내려오면서 이게 pH 유레스라든지 블레더에서 이렇게 부딪히고 깨져서 이렇게 깨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이런 15살 학생일 때 헤마츄리아에 있는 포즈는 뭐냐? 일단 트레지아트 하다고 하면 일단은 뭐 흔한 건 엑사이즈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열나도 볼 수도 있고 뭐 UTI라든지 트라우마, 뭐 유스라이티스 뭐 이런 것도 뭐 이건 뭐 기생충 감염 같은데 뭐 미국에서 그런 게 좀 흔한가 보더라고요. 그다음에 퍼시스트하게 생기는 경우에서는 실제로 넌글로메룰라 같은 경우에서 뭐 이런 걸 볼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이퍼칼세유리아라든지 네프로리시아시스 뭐 스톤 얘기하는 건데 넛크래커 신드롬 뭐 이런 것들 시클셀 뭐 디지즈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글로메룰라 같은 경우에서는 뭐 사후체 질환, IgA 네프로패시라든지 HSP 소아에서 잘 생긴 알포트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15살을 과연 소아라고 얘기할까 생각하긴 하는데 그래서 뭐 애들한테 맞추려 했을 때 접근하는 거는 뭐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베리슨에 나온 거랑 뭐 단백뇨가 있는지 일단 확인하고 비유한 크레아틴을 확인해서 어큐트 키드 인저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일렉트로라이트라든지 뭐 아마 하이퍼텐션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건 글로메룰라 디지즈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칼슘하고 뭐 크레아틴 레이셔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측정하면 도움 된다 식으로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부위에서 헤마츄리아가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초음파를 보니까 이 혈류가 생기는 원인이 뭐 사실 이거 보면 뭐 거의 저희가 콩팥 한 번씩 그 초음파 공부하면 다 나오는 질환들이더라고요. 보시면 뭐 대표적으로 리날 스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애들이라고 하더라도 리날 스톤 히스토리는 꼭 물어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뭐 컨제니탈하게 아노말리가 있으면 스톤이 잘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스테고론이라는 이런 거 있는지 확인하고 메디컬 리날 디지즈, 어큐트 글루메 네프라이티스 뭐 애들 같은 경우에서는 뭐 네프로틱 신드롬의 뭐 미니멀 디지즈인가 뭐 그런 것들 잘 생긴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뭐 크레아틴 올라가면 어큐트 리날 펠위 스웰링 되는 뭐 이런 모양 그 다음에 리날 인펙션 같은 경우에서는 뭐 APN 뭐 이런 보이면 조금 의심해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걸 조금 카메라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날 시스트 같은 경우에서는 싱글은 잘 모르겠는데 텍스트 와이즈 하기는 일단은 멀티플 이렇게 심플 시스트라든지 아니면 그
폴리시스틱 키딩 같은 데서는 헤마추리가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또 우리 성인들에서는 뭐 레나셀 카시노마 같은 경우에서도 뭐 헤마추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뭐 트랜지션 셀 자체도 펠비스 자체에서 뭐 인절이 일어보니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블레드 캔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스톤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러면 애들한테 그 무슨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일단 매크로스코픽 헤마추리아, 그러니까 혈뇨가 그로스하게 보였다고 하면 일단 US하고 블레드 손을 해라. 다른 거는 다 에비던스가 좀 없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뭐 엔지오를 하든 뭐 CT를 하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뭐 이런 걸 좀 하면 좋겠다. 근데 마이크로스코픽 헤마추리아 같은 경우에는 얘는 좀 실제 마이크로스코픽 헤마추리아인데 뭐 굳이 다 할 필요는, 검사를 다 할 필요는 없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 보면서 한번 정리하면 이게 NJM의 이번에 7월달에 실린 저널인데 어쨌든 성인에서 헤마추리아가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예전에 제가 비뇨기과 선생님하고 한번 얘기하면 헤마추리아 있으면 좀 어르시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뭐 시스토스코프도 하고 뭐 선생님들은 성향에 따라 좀 다르긴 다른데, 그래서 뭐 여기 이렇게 딱 되어 있더라고요. 시작할 때 마이크로스코피 헤마추리아는 일단 모스트 커먼 코즈는 너무 말리그넌트다. 글로메룰러 네프로패시라든지 뭐 유레스라 프로스타이티스 뭐 그런 것도, 그냥 스톤 뭐 BPH. 사실은 대부분 소스를 갖다가 대부분 소스 대부분 저널 자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이크로스코피 컨펌이라는 이유가, 우리가 사실 블레드 캔서라든지 아까 사진에 보듯이 키드니 캔서를 놓치면 좀 페이탈하기 때문에, 그게 때문에 좀 어그레시브하게 했는 게 용납이 됐는데, 사실 그런 관점이 조금 변하고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니까, 요게 이 표가 제일 중요한데요.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을 하는데, 사실 이 표를 하면서 요 NEJM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요 표를 보고, 그러니까 너무 그 환자에서, 그러니까 고위험 환자에서는 언더에스티메이션 하지 말고 저위험 환자에서는 오버에스티메이션 하지 말라고, 그런 의미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또 유리너리 트랙 캔서가 여성에서는 좀 드물고, 실제 뭐 RBC가 25개에서 우리가 뭐 헤마추리아라고 하면 보통 3개, 5개 이상이라고 하는데, 증상이 없는 마이크로스코피 헤마추리아 같은 경우에서는 50세 이하인 경우에서는 말리그넌시가 여성에서는 좀 드물다. 그리고 실제로 뭐 그쪽 미국이겠죠. 뭐 보내니까 57%에서 마이크로 헤마추리아가 있다고 보냈지만 다 슈도인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뭐 그런 게 좀 많이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뭐 15만 명을 갖다가 마이크로 헤마추리아가 있는 사람을 조사를 쭉 해보니까, 물론 3년 동안 하니까 캔서 말리거는 캔서 생기는 그게 0.7%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또 마이크로 헤마추리아가 없는 234명의 남자들에서 해보니까 그 0.9%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기간은 조금 더 길었습니다만 훨씬 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냐니까, 일단은 남자에서 40세 이상, 그리고 RBC가 25개, 여성하고 다르죠. 아까 여성은 조금 덜 하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서는 캔서 리스크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디셔널 리스크 팩터라고 해서 칼시노젠 얼마나 노출됐는지, 예전에 뭐 엔세이드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뭐 펠빅에 뭐 RT를 얼마나 했는지, 그 다음에 알킬레이팅 에이전트, 사이클로포스포마이드, 뭐 이포스파마, 뭐 그런 블레드 캔서나 뭐 그럴 때 뭐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좀 있으면 또 워크업을 해봐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증상이 또 있으면 또 어떠냐? 증상이 있을 때 UTI 증상이 있느냐? 그리고 뭐 menstruation이라든지 이런 엑사이즈, 이런 섹슈얼 액티비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체크해서 그렇게 보고, 그리고 소변 채취하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전에 이거 맨날 중요하다고 저도 들었던 것 같은데, 중간요를 채취하고 아침에 첫 번째 요를 채취하고, 그 다음에 채취한 다음에 아까 제가 시스템학과 문제가 안 걸리기 위해서는 1시간에서 2시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해주는 게 이런 소변 검사를 했을 때 오류를 갖다가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뭐 마이크로스코피 헤마추리아에서 현명을 봤을 때 스몰 픽하게 있으면 뭐 마찬가지로 글루멜로 디지즈가 있고, 프로테인 유라가 있으면 어쨌든 뭐 네프로틱 신도름 이런 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보내야 되고, 사이톨로지라고 해서 소변을 모아서 예를 들면 셀들을 보는 검사인데, 이걸 사실은 거의 의미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헤마추리아가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일단 검사를 만약에 가장 뭐 미국에서 돈을 좀 많이 따져서 그러는지 가장 뭐 그래도 헤마추리아가 있을 때 검사를 한다고 하면 초음파를 하고, 아마 키드니하고 뭐 블레드 볼 수 있는 데를 보고, 시토스코프 하면 제일 그 가격대 그게 좀 좋다, 코스트 이펙티브하다. 그리고 35세 이상에서 좀 해라고 하지, 35세 밑으로는 검사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 뭐 CT라든지 CT도를 찍더라도 유로그래피하고 같이 돼 있는 그런 걸 같이 뭐 해볼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무리 시스터스코프하고 CT 찍고 초음파하고 다 해도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절반 이상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팔로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히스토리하고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해서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IgA 네프로패시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해마추리하고 있은 뒤에 나중에 보면 혈류만 조금 좀 빠지다가 또 단백뇨가 나오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검사를 했다고 다 이상이 없다고 그냥 끝내지 말고 모니터링한 인터벌 자체도 그렇게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 한 걸 갖다가 표로 이렇게 나눈 건데 실제로 나이를 봤을 때 여성이 50세 이하, 남성 40세 이하 그리고 담배 안 피고 RBC가 개수도 중요하더라고요. 3개에서 10개 이하이고 넌 어디셔널 리스크 팩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이클포스포마이드라든지 RT를 했더니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게 마이크로스코피 헤마추리아가 이전에 에피소드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에피소드가 이전에 있었고 다음에 있고 다음에 있으면 이걸 인터미디에이트 리스크로 올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서 처음이니까 실제로는 로우 리스크지 않겠나. 그래서 현재 검사로는 충분하지 않겠나. 예를 들면 근데 로스 헤마추리아 히스토리가 있었으면 그 글로메르 디젤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블레 잘 안 보여 시토스코프까지 의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 팩터나 나이를 고려했을 때. 그 다음에 CT 이미지도 필요 없고 초음파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겠나. 그것도 실제로 매크로스코픽 헤마추리아일 때는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혈류 검사는 혈액 검사는 비행 크레아틴 칼슘하고 인 정도 조금 더 해보면 되지 않겠나. 병력 정치는 일단은 학생이니까 운동을 얼마나 하는지, 트라우마라든지 아니면 스톤 히스토리 이런 거 정도 조금 더 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 한 번 더 오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소변 검사해보고 그러니까 WBC에 빠져가지고 그게 조금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요새 애들은 제가 물어보니까 셀펌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뇨기과 제 동기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되면 조금 WBC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소변 채취할 때 조금 잘 설명해가지고 하면 조금 괜찮지 않겠냐 얘기하는데 그렇게 설명하고 다시 하니까 RBC는 이렇게 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운동을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검사하기 전날에 운동을 한 2시간씩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좋은 강의 정리 들었습니다. 얘는 항생제 같은 거 쓰지는 않고 항생제 썼습니다 사실은. 근데 항생제 쓴 거 보냈고요. 근데 항생제는 좋아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요새는 셀펌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게 학생한테 전화해 물어보니까 엄마가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뇨기과 동료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되면 약간 컨타되면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변 채취할 때 어떻게 채취하는지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사실 요거 말고 여학생도 한 명 더 왔거든요. 혈류 있다고 그렇게 와가지고 이게 방학이 되니까 학교에서 건강검진 요새 딥스틱으로 해가지고 해마추리아 있고 단백뇨 있으면 오니까 단백뇨 있으면 사실은 저희가 신장내과나 이런 데 보내야 되겠지만 해마추리아 정도는 아까 보셨다시피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에서 개수가 많지가 않고 하면 근데 팔로업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게 나중에 예를 들면 단백뇨가 같이 컴바인 되면서 글로메르 디지즈로 또 변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얘기할 때 겨울 방학부터 보자고 얘기하긴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이나 김대진입니다.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리십니까? 예. 근데 운동을 하는데 혈류가 나오는 기준이 뭔지 트라우마 알겠습니까? 좀 이게 트라우마인데 혈류가 왜 나오나요? 약간 부딪히거나 그러면 조금씩 다치지 않을까요? 인절이 같은 게. 신장에? 예. 신장까지는 아니라고 우리 운동 많이 하면 락도도 생기듯이 락도는 그래 이해가 되지만 혈류는 어떻게 마요름이 나온다는 이런 게 아닌데 혈류가 조금씩 나온다. 아까도 보시다시피 열나도 나올 수도 있고 그 표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트라우마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안티코아굴레이션 하더라도 그냥 혈류가 나오는 게 우리 약 써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약 써서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알게 모르게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또 많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여기 보시면 원인에 이게 소아라서 어쨌든 소아니까 15살이니까 그래서 요금 엑사이즈, 피버 이런 것들 그러니까 흔하게 진짜 있을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감기알아도 진짜 올 수 해마추리아가 나타날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김님 한 개 더 궁금한 거 여쭤보면 전 최근에 반대의 경우 이제 나이 좀 있으신 분이고 마이크로스코픽 헤마츄리에 있어가지고 제가 간이 좀 나빠가 CT를 찍으니까 그 블레드 캔서 메스가 딱 보이는 캔서가 진단이 되었어요. 예. 그런 경우 이해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이렇게 좀 나이가 있는 좀 남자 같은 게 마이크로스코픽 헤마츄리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꽤 많죠. 그러면 그거는 뭐 어떻게 주로 진행을 하고 비뇨기과 보내면은 주로 스토스코프를 다 뭐 TB하고 다 캔서를 배제를 해야 되지 않나요? 예. 아, 그러니까 그렇게 캔서를 얘기를 많이 검사를 하나요? 예, 그 사실은 근데 제가 또 시스토스코를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둘이한테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사실은 의사가 조금 차이는 있던데 이게 니드 시스토스코 같은 게 진짜 고통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환자가 이게 뭐 딱딱한 게 거의 뭐 그런 게 들어가서 그러는지 인조리도 많이 있고 그래 하니까 근데 그게 제일 잘 보인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보수적으로 보는데 진짜 나이 많고 아까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 봤을 때 흡연력이라든지 남자 나이가 뭐 아까 40세 50세인가 그 이상이거나 뭐 여러 가지 걸 봤을 때 했을 때 RBC도 개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빠지고 있을 때는 뭐 그런 걸 하는데 근데 뭐 플렉스블도 요새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게 미스하기가 좀 쉬운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뭐 어쨌든 비뇨기과에서는 뭐 RBC 3개든 5개든 뭐 조금 어그레시브하게 하시는 셈은 제가 옛날에 본 적이 있을 때는 조금만 뭐 5개 보내도 시스토스코 하고 그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이게 애니제임에서도 그 얘기는 아까 그 얘기 리스크 스트레이션하고 한 게 이게 뭐 어디더라 아메리칸 칼리지 오브 유롤리즈인가 뭐 거기서 그게 2019년인가 나왔더라고요. 왜 그래 나왔냐니까 이게 헤마츄리아가 있는데 너무 로우 리스크 같은 경우에서는 오버 에스티메이션 하는 경우가 많고 하이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언더 에스티메이션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 조금 놓치지 않으려고 어쨌든 자기들이 조금 그렇게 기준을 나누고 그다음 어디셔널 리스크 팩터라는 걸 붙인 게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개수가 중요한 것 같긴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평생 3개에서 5개 빠진 사람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10년 전에도 그런 사람들 꽤 있거든요. 저도 오늘도 뭐 혈뇨 3개에서 5개인데 62세 여자분인데 당뇨 있고 뭐 유해를 하니까 그러면 자기는 젊을 때부터 소변 검사하면 혈뇨 있다고 얘기 들었다고. 물론 뭐 그게 뭐 예를 들면 맨이고 이렇게 되면 RBC 맨이고 하면 조금 얘기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3개에서 5개 정도까지는 뭐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저널에서도 그렇게 코멘트를 안 해놨는 게 일본에서는 일본 비뇨기과학회에서는 RBC를 5개 이상일 때 그 의미 있는 헤마츄리아라고 본다 뭐 그렇게로 언급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3개는 너무 많다 뭐 그런 의미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예, 개수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아까 제가 뭐 10개에서 20개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게 예, 조금 뭐 챙겨서 보시면 조금 생각보다 소변에 RBC 3개에서 5개 빠지는 게 꽤 많아가지고 예. 안정훈입니다. 코멘트 잠깐 하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소아들의 헤마츄리아는 선생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엑서사이즈나 인구에 따라서 프럭츄레이션이 굉장히 심한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아들은 그 헤마츄리아에서 RBC 개수가 한 10개 미만이면 한 달 간격으로 한 3개월 정도 팔로우 해보면 대부분 병원에 올 때는 그 전날하고 운동하지 말고 오라고 그러면 없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맞을 것 같고 선생님 아까 얘기 나오는 논문에 제가 동의하는 부분 중 하나는 올드에이지 같은 경우에 헤마츄리아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특히 여자보다는 남자요. 최근에 제 환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희도 이제 당뇨 환자로 루틴 워크업을 하는데 RBC가 한번 보여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하고 했는데 2달 뒤에 다시 한번 봤는데 결국은 프로스테이트 캔서 나오더라고요. 특히 프로스테이트 캔서는 암 빈도수가 굉장히 높고요. 특히 올드에이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아져서 올드에이지에서 헤마츄리아가 보일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PSA를 꼭 한번 해보시는 게 아까 전에 시토스코피 내는 건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프로스테이트 캔서는 굉장히 확률도 높고 그런 경우 헤마츄리아 경우 나오는데 그때 PSA가 굉장히 피검사하면 도움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코멘트 감사합니다. 예, 뭐 질문 많이 하셨고 대답도 잘 들어봤습니다. 그 비뇨기 초음파 이제 심장 초음파가 도움이 되니까 혈뇨 있는 환자들도 그걸로 해서 보험을 해서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언급하실 분 없으시면은 오늘 모임은 여기서
네, 마치고요. 다음 주는 이제 추석 연휴라서 한주 건너뛰고 9월 29일 날 강의는 요새 이제 심장 초음파가 9월부터 도움이 되는데요. 신희철 원장님께서 심장 초음파 급여와 이렇게 대비하자 이런 주제를 해주실 거고, 제가 그다음 2강으로 간 초음파 슈퍼 PR이 이렇게 하고, 정례는 이수연 원장님께서 해주겠습니다. 네, 추석 잘 쉬시고 2주 뒤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